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다가오면서 경남 정치권은 민심의 향배에 주목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개인 병원 원장이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죄를 털어 병원 안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 바닷물의 채취 허가 연장을 전격 허용해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오늘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경남 정치권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에 쫓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정말 못 박으면 안 된다. 야당들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재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친 만큼 다음 달 9일쯤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2주 만에 선고를 하는 것이 법률과 통상의 재판 과정에 맞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보더라도 시간도 짧지 않았고 또 심리 과정도 굉장히 심도 있고 신중했다고 봅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경남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야당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망했잖아요. 보수의 본모습을 민낯을 지금 봤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쪽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옮겨가고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소위 그 보수가 강한 지역이 우리 경남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경남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모레 3.1절을 앞두고 한 개인 병원 원장이 개인의 재산을 털어 병원 안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녀상을 세운 건 처음인데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단발머리 소녀. 무릎을 굽힌 채 위태롭게 앉아있지만 정작 소녀를 떠받쳐줄 의자는 없습니다. 역사의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현실을 나타냈습니다. 부유하는 영혼으로 생각을 먼저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 앉아가 없는 거, 그는 그 주된 컨셉이죠. 소녀의 주먹진 오른손은 분노를, 활짝 편 왼손은 용서를 뜻합니다. 분노와 용서의 두 손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만이 용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한 개인 병원 원장이 사죄 1,300만 원을 내어 만들었습니다. 전국 60여 곳 소녀상 중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건립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병원에 소녀상을 세운 건 미래 세대가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현실에 있는 상을 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두웠던 또는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해당 병원은 다음 달까지 소녀상 건립의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나눔의 집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들이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다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관광객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불법 체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태국 마사지 업소. 남성용 피임기구가 잇따라 발견됩니다. 지난달 관광객으로 입국한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간판은 마사지라는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하지만은 실제 그 안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을 고용해가지고 성매매를
또 다른 피부관리업소. 내부 수리 중이라는 쪽지가 붙은 채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태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 9만여 명 가운데 58%가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으로 입국할 경우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취업해도 적발하기 힘듭니다. 위법상 확인되면 강제 퇴거하죠. 일일이 그 사람들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일반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태국인은 47만여 명. 양국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입국이 불법 체류와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정부가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해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바닷물의 채취를 결국 허용했습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뒤통수를 쳤다며 어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바닷모래 채취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됩니다. 채취량은 당초 국토부 신청 물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 세제곱미터. 채취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골재업체들의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면서 골재 채취 지역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단체로 변경하고 이주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최소한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게 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차차 마련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대안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건설업계가 골재 대란을 주장하자 또다시 허가해주는 관행을 답습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업 피해 제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모래 채취를 재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수부가 주체가 된 용역이 재평가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모래 채취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불경 지역 어민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모래 채취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어선 3,50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선산단 공사가 중지되면서 경남도와 하동구는 배후단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다음 달 예정이던 에버딘 대학교 개교도 미뤄졌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착공을 시작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단과 대송산업단지, 두 레저단지, 배후단지인 덕천 에코시티 등 4개 지구가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사만 조선산단은 2014년부터 3년째 공사가 중지된 상태. 산단 조성이 연기되면서 경남도와 하동구는 최근 배후단지인 254만 제곱미터의 덕천 에코시티 지정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구는 이미 3년 연장을 했지만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올 8월에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가 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지정 해제를 했을 경우 차후에 사업 시행자를 구했을 때 재지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비 지원이 깎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허가 받을 때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사업 시행자 나왔을 때 이걸 재지정할 수도 없고. 갈사만 조선산단의 다음 달 개교 예정이던 영국 에버딘 대학교 하동 캠퍼스도 개교가 미뤄졌습니다. 석유공학과 등 3개 석사 과정을 위해 필요한 8명의 교수 채용 절차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성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에버딘 대학교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4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 경기 침체에 따른 교수 채용이라든지 학생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3년째 공사가 중지된 갈사만 조선산단.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유럽의 식수 정책도 유사하다며 식수댐을 건설해 7수를 공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 등을 방문해 유럽의 식수 정책을 둘러본 결과 유럽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식수댐과 지하수를 이용한 식수를 먹고 있고 하천 표류수를 음용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대해 비판하며 새 특검 법안의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 특검의 수사 성과를 이어받는 방법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새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홍준표 도지사의 당원권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정판용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홍 지사가 2심 무죄 선고로 혐의를 벗었다면서 당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수 세력 유력 주자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당원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가 동대구에서 창원중앙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동대구역에서 창원 간 고속철도가 신설될 경우 통행거리는 94.4km에서 70km로 25km, 통행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각각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청각 언어장애인 대상 사기 사건, 이른바 행복팀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7,000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7,000명은 피의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을 이른 시간에 환수해 피해를 회복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창원지검에 냈습니다. 한편 내일 행복팀 사건 첫 공판이 열리는 창원지법 주변에서 청각 언어장애인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로 문 닫은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남해안 발전 거점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비축 기능을 이용해 문 닫은 조선소 터를 미리 확보한 뒤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변 여건을 고려해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